네, 보상관리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보상관리가 조금, 우리가 조금 스킵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빨리 넘어갈 부분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제목만 조금 이렇게 잠깐 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리의 복률 성과급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어, 어떤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제가 있고 어떤 메릭식 복률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이제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자, 그럼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제를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결정된 표준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두 종류의 임료를 제시를 해서 표준 과업량 달성 여부에 따라서 임료를 결정하는 건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테일러식은 표준 과업량 이상 달성 시에는 높은 임료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미달 시에는 낮은 임료를 적용하고, 또 근로자들이 성과 달성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메릭식은 그 특징을 보면 표준 가업량의 달성도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83% 이하, 83에서 100%, 100% 이상. 그래서 각 단계에 따라 상이한 임률, 즉 임금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초보자도 비교적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메릭식과 테일러식이 있는데, 메릭식은 테일러식에 비해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 이루어진 방식으로 임률을 좀 세분화해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함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릭식이요. 그리고 이제 복률 성과급제의 두 가지 유형인데, 예를 들면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제와 메릭식 복률 성과급제를 실제 사례로 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서 이제 가정을 하면 표준 작업량이 하루 100대의 제품 조립을 했을 때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얘기할 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표준 작업량이 하루 100대의 제품을 조립하고 기본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테일러식 차별 성과급제를 계산을 하면 우선 표준 작업량 미달 시에는 시급이 9,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작업량 이상 달성 시에는 시급이 1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례를 들어본다면 A라는 직원이 90대를 조립했어요. 표준 미달이죠. 100이니까. 그럼 1급은 9,000원에 곱하기 8시간으로 해서 72,000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B라는 직원이 100개를 넘어서 110대를 조립을 했어요. 그럼 표준 초과가 되죠. 그래서 이때 1급은 12,000원이 되고 8시간을 했을 때 96,000원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징은 B 직원은, 그러니까 초과를 한 직원은 A 직원보다 22%더 많은 제품을 조립했지만 33%의 더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한 것에 대해서 더 임금이 높았다. 그래서 이는 표준 작업량 달성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릭식을 한번, 메릭식 복률 성과급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임률 구조를 83대 미만 조립 시에는 시급이 9,000원이고, 83에서 아까 말씀드린 99대 조립은 시급이 10,000원이고, 100대 이상 조립했을 때 시급이 12,000원이다. 이렇게 미리 임률 구조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잡아서 본다면 C라는 직원이 80대만 조립을 했어요. 그러면 1급은 9,000원이죠. 그 다음에 8시간 했으니까 72,000원이고, D 직원은 90대를 조립했으니까 1급을 10,000원 주기로 했어요. 83에서 90까지니까. 그럼 8시간은 80,000원이고요. 또 E라는 직원은 105대 조립을 했으니까 100대가 넘었죠. 그래서 1급은 12,000원에 곱하기 8시간 하면 9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본다면 C 직원은 초보자로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은 받죠. 그죠?
근데 디지건은 표준에 근접한 성과를 내서 기본 시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직원은 높은 성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데, 우리가 테일러식은 메릭식은 그 성과 구간을 세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더 유연한 보상 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쩌면 그 초보자들, 어떤 초보의 종업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동시에 고성과자에게도 충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식 차별성과급제나 아니면 메릭식 그 복률성과급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는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면서, 메릭식의 경우는 초보자나 저성과자에 대한 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 방식 모두가 품질 관리나 어떤 그 팀워크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지 모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률성 성과제에서 두 번째는 이제 추가급제가 있어요. 추가급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추가급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제 그 제목하고 좀 깊이 좀 상세한 설명은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급제라고 하는 거는 그 할증급제, 그 추가급제와 할증급제는 성과급제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본급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특징은 추가급제 같은 경우는 추가급제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급의 추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거죠. 아주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기본급이 보장되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급제를 보면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서 획득된 그 수익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분배하기 때문에 절약임금 분배제도라고도 한다. 할증급 제도에는 할스식 할증이 있고, 그다음에 로원식 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베딕스식 할증 금지가 있다. 이건 뭐 어떤 그 학문적인 것이라서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증급제, 요거는 이제 요 세 가지 할증급제는 저희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상여급제 한번 볼까요? 상여급제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태로 이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고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이제 정기 상여금, 그래서 지급 시기하고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상여금이죠. 근데 특별 상여금,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상여금. 이제 어떤 뭐 회사가 갑작스러운 영업의 수익을 얻었다 그럴 때 사업주가 임의로 주는 상여금, 특별 상여금이라고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것들이죠. 특징은 어떠냐면 대부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본다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 어때요? 고정급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서 동기부여 효과가 조금 제한될 수가 있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용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그 고려사항을 본다면 상여금의 어떤 임금성 여부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여급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임금 형태에서 이러한 그 특수임금제도는 기본적인 시간 급제나 또 성과급제 다른 형태의 임금 지급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주요 어떠냐면 이런 건 특수임금제도는 뭐냐면 연봉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능급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급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공급제 좀 약간 들어보지 못한 얘기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과배분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봉제는 잘 아시겠죠? 1년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해서 임금 결정을 하고 또 유연한 임금 관리가 가능하다. 그 직능급제는 뭐냐면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능력 향상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동기부여 효과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급제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직무나 또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연공급제,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방식인데 장기 근속자들에게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있기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업 측에서는 연공급제를 많이 또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과배분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조직 성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제도의 특징을 본다면 연봉제는 뭐 개인 성과 중심이다. 유연한 임금 관리가 있고, 직능급제는 공정한 보상이나 직무 간 이동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임금 제도들은요, 각 기업에서 특성이나 업종,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그 취지에서 배우는 거라서 여기서 어느 곳에 더 치중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가볍게 그냥 들으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임금 제도들을 각 기업의 이제 어떤 특성이나 업종, 조직, 문화 등 같은 것을 고려해서 거기서 배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입니다. 특수임금 제도 중에서 뭐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학문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A전자라는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의 600%를 연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기본급이 300만 원인 직원의 경우는 어때요? 매달 50%씩 150만 원씩이죠. 지급받아서 연간 1,800만 원의 상여금을 받는다. 특별 상여금은 어때요? 어떤 건설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100%를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400만 원 직원이 1000억 프로젝트 수주 시에 400만 원의 특별 상여금을 받는다. 이러한 그 회사별로, 업종별로, 직종별로 이러한 그 특수임금 제도를 연봉제로 할 것인지, 직능급제로 할 것인지, 또는 뭐 특수임금 제도를 통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는 기술직 사원의 임금을 직무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 1급인 사람이 월 300만 원을 받고 2급은 월 250만 원, 또 3급은 월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책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직무급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글로벌 회사다.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책정한다라고 했을 때 마케팅 매니저는 연봉 7천만 원이고 주니어 개발자는 연봉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딱딱 설정을 해놓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단 보상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